대표 원자력 관련 주식으로 두산중공업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주들은 그동안 재무구조가 악화됐었던 리스크를 이제 좀 떨치고 있는 것 같죠. 자, 부활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을지 전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여쭤봤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봤더니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관망, 송동현 대표께서는 매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 깊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많이 오른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세요? 물론 이제 그 대장주들은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을 본다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모습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막 거의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렇군요. 근데 생각보다는 약하긴 합니다. 네,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음봉이 나와주고 있고, 물론 4%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탄력이 둔화됐군요. 그렇죠. 이제 개선 이후로.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은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밸류가 모든 종목이 다 오른다는 건 아니고 밸류가 좀 저렴하면서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몇 가지가 좀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최대한 좀 저평가돼 있고 좀 실적에 대한 개선치가 높고 그리고 시장의 경쟁력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라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상 여전히 싼 원전 주식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게 혹시 두산중공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잠시 뒤에 주실 겁니까? 우선은 그 대표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죠. 근데 두산중공업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오른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근데 굳이 한 종목을 꼽자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방송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왔습니다. 네. 예. 네. 근데 관망의 의견이셨습니다. 예. 네, 이슈 많을 때 쫓아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솔직히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저는 정책 얘기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그 전에는 거의 두 양 후보가 예, 워낙 인물에 포커싱이 됐었죠. 그렇죠. 예. 비방전이었었죠, 거의.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책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빅픽처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쪽도 글로벌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도 맞춰놓는 가운데 그래도 원전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축으로 맞춰가는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어떻게 짜가는지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어느 구체화된 모습들이 나와야 네. 어느 정도 일단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체크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너무 따라가지 말고 흐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에너지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전력이죠. 예. 이쪽에 대한 변화와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다고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화력 발전 관련된 쪽의 매출비율이 크다 보니까 예. 지금 같은 유가부터 천연가스 다 이렇게 오른 마당에 부담이죠. 근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응하자라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는 중소형주 관련된 뭐 보성파워텍이나 일진파워 이런 쪽은 일단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그렇군요. 핵심이 아니라 빅픽처가 확인이 돼야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죠.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실제로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난 뒤에는 관련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까? 그동안 경험적으로 보면? 네, 그동안에 몇 차례 대선을 뭐 많이는 못 봤는데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요. 예. 그래서 네, 대선 기간 동안에 나왔던 그 어떤 정책 테마가 강했을 때가 인수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가 제일 강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를 좀 더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위원장도 아직 안 안정해졌죠. 정해지셨죠. 예. 혹시 아직 안철수 후보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예, 예. 네, 일단 좀 더 뭐 과학기술 관련된 쪽에서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이야말로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대응의 영역이죠. 그렇죠. 정책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습니까? 안 늦습니다. 안 늦습니까? 네. 그때가 오히려 좋네요. 진짜 랠리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가장 빠르게 김민수 대표께서 준비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수위에서 이 자본시장과 관련한 그 인재가 필요하시면 저희 광장에 연락을 주십시오. 아시죠? 저희가 시장을 늘 대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원전 투자에 대한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여쭤봤어요.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 송동현 대표께서는 26,000원, 김민수 대표께서는 24,000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투자 접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목표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표가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앞서서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분께서 실제로 꼽고 있는 원전 찐 주식, 원전 매수 가능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요. 김민수 대표께서는 DTNC, 송동현 대표께서는 한국전력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좋아요. 의견이 또 한국전력 이야기가 앞서 김민수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원전 대표주로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예. 좀 이게 고민이 좀 깊었는데 예.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원전 대표주라기보다는 이 관련 자회사들이 대표 원전주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한전 KP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핵심 종목인데 최대 주주가 다 한국전력이죠. 네. 당연히 그 종목들이 수익성이 좋고 예를 들면 주가 평가가 높으면 한국전력 당연히 순위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전력이 핵심인데 물론 고유가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은 PBR이 현재 0.2배 수준입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회사가 당장 망해도 이런 저평가를 받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의 이제 PBR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싸도 너무 싸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펀더멘탈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도 지금 이제 PBR은 너무 싼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흐름은 어떠냐? 지금 기술적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이 오늘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프로그램도 다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만은 지금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은 지금 투자자 일자를 제가 잠깐 보면 예.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사고 있네요. 원래는 기관의 매수량은 안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외인이 58,000주, 기관이 4만 주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 정책 모멘텀도 있는데 워낙 싸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선은 이제 저는 원전은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원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민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솔직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면은 완전히 배신감이겠죠, 그거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에 관련된 정책은 고수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관점에서는 외국인과 수급 모두 양호하고 너무 좀 싼 상황이고 추세도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그나마 좀 지금 자리에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DTNC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떤 논리입니까? 네, 일단은 작은 종목입니다. 이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총이 800억 정도지만 알짜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잘하는 쪽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전자파 관련돼서 시험 인증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 밖에 또 비임상 생동성 분석 관련된 쪽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바이오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인증과 관련된 쪽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영역이 넓어져서 최근에는 IT 기기는 당연하고요. 우주항공, 원자력 쪽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방위산업까지 넓혀간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원자력 관련주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한 50억대까지 들어오고 순이익이 한 40억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게 기조로 자리 잡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이게 기존에 들어왔던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그러죠. 네. 이제 인증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들을 추가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매출은 그대로 영업 레버리지를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사상 최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정도 실적 흐름들을 가져가는데 할 일이 더 많아졌는데 바이오부터 여러 가지 전방 산업들이 더 넓어졌는데 주가는 시총이 1,000억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확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알려지지 않은 원자력 발전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좋아요. 역시 그 시점은 어때요? 지금도 괜찮습니까? 앞서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이후에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시세가 또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올해 변할 수 있는 실적을 이제 담보가 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가볍고 좀 주가가 올라간 측면들이 있지만 실적이 발표된 만큼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소 원전 이슈도 있지만 개별 종목의 네. 차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저희 광장 보시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신 그런 기업을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 네이버와 카카오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도 현재 9% 넘게 오르면서 33만 2천 원입니다. 이제 드디어 지옥에서 돌아온 것인지 많은 분들의 의문이 올라와서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표 플랫폼 주식,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의 유입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좀 호재성 재료들이 보이는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송동현 대표님, 지옥에서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입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예. 우선은 그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기술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장세 자체가 그동안은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미국 시장 자체가 일단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 역시 대표적인 이제 기술주로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보수가 아무래도 집권을 하게 되면 친기업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 윤석열 지금 이제 당선자께서 일단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디지털 정부를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을 현재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기대감도 지금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은. 우선은 기술주의 상황이 이제 전쟁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기술주의 반등이 같이 들어오면서 대표적인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정책적인 기대감이 현재 좀 수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왔고 이제 바닥을 짚고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민수 대표님, 저도 그 주위에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많이들 카카오, 네이버 이제 돌아선 거 아니냐는 저가 매수 괜찮겠냐는 질문들을 저에게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대표님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뭘 샀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카카오나 네. 네이버. 네, 둘 중에 뭘 샀느냐. 네, 그래서 나눠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네이버는 한 34만 원, 예. 카카오는 한 10만 5천 원대 들어오게 되면 일단 팔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적인 게 아니라 이제 또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로 계속 확장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 인상 기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막 중기저항 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 당연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정책만 가지고 특히 작년에 나왔던 게 어떤 정부 정책 가지고 주가가 급락했던 분도 있었겠지만 물론 관련된 쪽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어떤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라고 했었을 때 성장주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게 되면 일단은 추가 저항권 쪽에서는 살짝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굳이 지금 살 만한 어떤 호재가 있을까?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대표님? 네, 알아서 정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또 네. 네, 반등시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인 원자력 발전 분야를 봤고요. 다음은 건설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건설과 건설 기자재주들 역시 우리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뭐 HDC 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악재들이 기대감을 참 짓눌렀었는데 자 이제는 악재가 끝난 것인지 투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성통현 대표께서 매수, 김민수 대표께서도 사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탑픽을 바로 여쭤보죠. 건설주 어떤 종목을 살만할까요? 송동현 대표께서는 현대건설, 김민수 대표께서는 DLEN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건설주 투자 의견, 매수는 어떤 이유로 나왔습니까, 송 대표님? 그 지난주에도 건설주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오늘도 건설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우선은 이제 종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대우건설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현대건설인데요.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큰 차이는 공공이냐 민간이냐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이 차이였는데 사실 이제 민간이 좀 더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많이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건설 업체에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의 자체적인 어떤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량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물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선은 저는 근데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조금 일단 다운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제 수익성이 축소가 되더라도 공급이 늘어나면 실적이 좀 개선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내 쪽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면은 해외 쪽 역시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의 다양한 그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중동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유럽까지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에너지 안보를 정책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독일이나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플랜트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이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또 해외 쪽에서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건설은 이런 원자력이라든지 해외 플랜트라든지 이런 시공 능력이 대우건설과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 수주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펀더멘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도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은 현재 7%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모두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121선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세를 막 전환시키려고 하는 흐름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지금 보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도 DLENC 저희 지난번에도 이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앞서 원전 관련주와 더불어서 건설주도 정책주로 봤을 때 역시 뭐 신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이후에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미리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원래 IS 동사하려고 그러다가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최근에 올랐고 특히 지금 가장 큰 와도는 이제 재건축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쪽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재건축이 활성화 그러니까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서울이겠죠. 그렇죠.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재건축 재개발이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또 활성화될 때는 부시고 지어야죠. 그럼 부신 거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 업체들이 거기 필요하겠죠. 네. 그럼 폐기물 업체 강자로 떠오르는 건설사는 IS 동서죠. 특히 폐기물 업체들 쭉 자회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연관돼서 뭐 코엔텍이나 뭐 인선 ENT 이런 쪽도 같이 지켜보는 건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정책은 나올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공급과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더 핵심이다. 여기와 연관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 좁혀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DLENC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좀 투자 포인트를 전해 주실까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건설사 ROE 한번 쭉 살펴보시게 되면 두 자릿수 나오는데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위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ROE 한 뭐 15%대 이상 나오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플랜트나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을 거고 해외 쪽에서도 충분히 수주 기회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더 기회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와, ROE가 두 자릿수군요. 네. DLNC 이외에도 건설주의 평균 ROE가 어느 정도? 한 5%대에서 8%대. 근데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주와 함께 또 원가 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잘 커버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핵심으로 앞으로 떠오를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변수가 재건축 재개발이다라고 예. 하게 되면 여기는 또 단가가 높지만 그래도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은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건자재에 대한 상승 압박도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런데 이를 잘 좀 전가할 수 있겠느냐도 앞으로의 가장 큰 건설사의 숙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되면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가 훨씬 더 분양가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대형 쪽을 챙기는 게 맞겠다. 특히 브랜드력 좀 갖고 있는 회사 챙기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국내 쪽의 모멘텀은 그렇게 정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DLENC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어디인가요?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림 네, 맞아요. 아크로빌. 아크로빌. 네.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빌. 예.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까먹었습니다. 그거 그 성수동에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의 아크로비스타. 네. 아크로빌 뭐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대림이었는데 DLENC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혹시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참고를 해드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DLENC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정책 수혜주로 건설주까지 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지 특히 에코프로 그룹을 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이것들을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됐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니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역시 이 원재료가 많이 오른 만큼 수익성 부담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재료도 살펴봅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조 원을 투자해서 경영진을 물갈이했습니다. 에코프로 이 초강수가 먹힐 수 있겠습니까? 성동현 대표께 여쭤봤더니 긍정적이다. 김민수 대표께서도 중기적으로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송 대표님. 일단은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양극재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양극재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쪽은 사실 말들이 많아요.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좀 판단하기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도 저기 대표님처럼 이제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을 거라는 건 확신해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2차 전지의 계속적인 전기차의 전환은 중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2차 전지 전기차로의 전환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이 에코프로 BM만큼 이런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긴 관점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2026년까지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이게 생산 캐파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전반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고요. 이건 펀디멘탈적인 가치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하는 부분들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이 반등이 항상 나오면 어떤 섹터가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주도 섹터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는 반도체 혹은 2차 전지가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게 됐을 시 2차 전지 쪽과 반도체는 그 흐름에 타고 있다라는 의미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은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럽에서 EU 공동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분도 계실 건데, 즉 다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경기를 유럽 쪽에서 다시 지금 진작시키고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하면은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수익성은 충분히 긴 관점에서 좋아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시장의 흐름 자체도 지수가 올랐을 때 같이 올라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에서 밀리고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가격 자체가 그렇게 더 이상의 어떤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좀 상방에 가까운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그 판단이 들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이 경영진 소위 물갈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희 탱장님께서도 에코프로비엠이 에코그룹이 회장들이 경영진에서 물러났다는데 주가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좋다, 긍정적인 영향이다. 당연히 이제 이런 네.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의 투자 시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2차 전지주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 송동현 대표께서는 매수, 김민수 대표께서는 원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2차 전지 관련주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경영세 시안을 나오면서 앞으로의 변화될 가능성은 좋죠. 네. 단기적으로는 관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아직까지 보유 지분의 상당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크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발간된 JP모건의 리포트 한번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NCM 계열이죠. 그쪽에 양극재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서 나오는 표현으로 보게 되면 pass-through 원어민만으로 해주세요. 네, pass-through라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장기 공급기 예약에서 가격을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네. 쪽을 얘기를 하겠죠. 가격 전가가 가능한. 그렇죠. 근데 그게 해당되는 품목이 그나마 니켈은 살았습니다. 장기 공급기이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은 이번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중에서 망간하고 알루미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들이겠죠. 이것도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원가 압박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용 중에서 나온 게 그래도 그동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쌓아놓은 재고 평가이 이쪽도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지금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지금 이제 공급할 때는 단가를 그대로 올려서 전기차 업체들한테 LG에너지솔루션한테 넘겨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생각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그대로 받아줄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또 문제겠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원가 관련돼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되고 고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가가 탄탄하게 움직일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일단 올랐을 때 정리하셨다가 다시 흔들릴 때 대응하는 이런 약간 매매도 같이 해야 될 시점이 네. 아닌가 생각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짧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고평가 이익과 원가 상승 부담의 두 가지 호황제 사이에서 팽팽하게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니켈 이슈가 아무래도 러시아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극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완전히 또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때 봐야죠. 네. 근데 아직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급락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또 매장량의 한계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 쪽에서 또 수출 품목 쪽에서 아직까지는 또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한계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지금 그렇다고 또 수요도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가격이 또 급하게 떨어지는 것보단 여전히 고공권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해가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은 모든 종목이 거의 다 오르면서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경계의 시각도 있는 만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수 한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